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이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 바로 어깨입니다. 그렇다 보니 통증도 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통증의 원인을 알아보고요. 어느 정도일 때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전영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깨 통증 굉장히 흔한 만큼 원인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가장 넓은 관절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통증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 그리고 흔히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도 얘기해 주셨고 오십견까지 다양한데요. 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긴 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신다면요? 네, 가장 먼저 흔한 충돌 증후군은 어깨 관절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어깨 높이 정도부터 통증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염은 우리 몸의 관절 마디에는 정상적으로 관절막이 존재하는데 이 느슨한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섬유화되어서 탄력을 잃게 돼서 어깨가 굳어버리고 이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된 힘줄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서 통증과 또 힘이 빠져서 무거운 물건을 잘 들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특징이 다른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어깨 통증, 낮보다 밤에 더 아프다고들 하십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깨는 특징적으로 밤에 더 많이 아픈데요. 네. 밤 시간대에 저희가 수면을 취할 때는 인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국소 염증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낮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로 앉아 있거나 일어서 있기 때문에 팔이 아래로 가 있어서 상완골과 어깨, 견갑골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 사이 공간이 충분하게 되고 이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 팔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롭고 충돌되는 증상이 더 적습니다. 반면 수면 중 누워 있을 때는 팔이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어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압력이 커져서 통증이 증가되게 됩니다. 비슷한 원리로 아픈 쪽 어깨로 눕게 되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누워있기 때문에 밤에 더 아프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였군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질환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진단할 때는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어깨 관절 주변의 뼈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충돌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견봉의 뼈가 자라 있는지 확인하고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석회화 건염, 그리고 힘줄이 심하게 찢어지고 관절염까지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라는 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외래에서는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견봉 아래쪽의 공간에 존재하는 물주머니에 염증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뼈 자체보다는 회전근개, 즉 어깨 근육의 힘줄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MRI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만능 스포츠맨으로 불릴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건지 한 1년 전부터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마사지도 해보고 찜질도 해보고요.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다 받아봤는데 그때뿐이고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요즘에는 팔 돌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니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수술을 권유하는 곳도 있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수술까지는 안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정하는 데 따로 기준이 있는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수술적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하나요? 네, 먼저 회전근개라는 것은 우리 어깨를 돌리는 근육이 뼈에 부착하는 힘줄을 말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갈비를 드실 때 연한 살코기 부위가 근육이고 뼈에 붙어 있는 질긴 부위를 힘줄이라고 하는데 그 질긴 힘줄 부위가 찢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질긴 힘줄은 한번 파열이 되고 찢어지면 정상적으로 잘 아물기가 어렵고 찢어진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파열을 언제 봉합해 주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수술을 결정할 때는 먼저 환자의 나이, 직업, 그리고 요즘은 스포츠 활동 시 어깨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러한 환자 요인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그리고 MRI 검사를 통해서 힘줄의 정확한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부분층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층 파열이라는 것은 회전근개 힘줄의 두께의 정상 이상, 즉 정상 두께의 절반 이상, 50% 이상의 부분층 파열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이거나 전층 파열일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 외에 다른 어깨 통증 질환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회전근개 파열 외에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석회성 건염들은 초기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치료를 함과 동시에 어깨 관절의 스트레칭과 회전근개 근력 운동 그리고 견갑골 주위의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파서 자꾸 안 쓰면 굳고 또 오히려 이게 또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겠네요. 자, 그러면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트레칭은 이제 어깨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팔을 위로 드는 전방 거상, 네, 그리고 팔을 어깨 안쪽으로 당기는 내전 동작, 네, 그리고 카메라에서 보시긴 어렵겠지만 이제 팔을 뒤로 돌려서 반대편 날개뼈를 잡는 내회전 동작.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런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들이 아프시기 때문에 아프시면은 팔을 잘 안 드시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 아픈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 스트레칭은 아플 때까지 끝까지 간 이후에 여기서 버티는 운동입니다. 아픈 범위에서 조금 더 들고 내일은 여기보다 조금 더 가고 이렇게 해서 점차 가동 범위를 늘리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사나 약물 치료, 수술을 한 다음에도 어깨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환자분들이 이제 주사를 맞으면 그때뿐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외래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깨 통증은 사실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염증으로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증 호전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 이 증상을 재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 견갑골 주위 근육 운동,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생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회전근개 수술 이후에는 이제 봉합해 놓은 힘줄이 다시 찢어지는, 즉 재파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재파열은 처음에 봉합한 힘줄이 크면 클수록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힘줄의 크기가 작을 때 수술하는 것이 재파열을 줄이는,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살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할수록 통증도 심해진다. 파열이 심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많이 찢어지면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그러면 많이 파열돼도 별로 안 아플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와 파열의 크기와 통증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통증이 별로 없다고 또 이게 괜찮은 것도 아닌 거네요. 네네. 네,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오십견은 저절로 좋아지기도 한다. 이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쉬다 보니까 좀 나아지더라 이런 얘기요.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역시 가만히 있는다고 다 낫진 않나 봐요. 예, 예전에는 오십견이 있으면 이제 1, 2년 지나면 그냥 좋아진다고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유착성 관절낭염, 여기서 말하는 오십견 환자들을 약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10년 이후에 오십견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50% 이상에서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유착성 관절낭염은 그 질환의 병기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십견으로 고생하신다면 버티시지 마시고 정형외과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반 이상이 10년 뒤에도 아프셨다고 하시니까 이건 정말로 전문의의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진단 후 통증이 사라지면 완치됐다고 볼 수 있다? 통증이 아무래도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척도인 것 같거든요. 안 아프면은 꽤 많이 나은 거지 않을까요?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통증이 없어도 이게 안 좋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면은 이제 치료 없이 회전근개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점차 파열이 진행을 하게 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어깨 관절에 염증이 호전되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은 이 구조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서 어깨 관절염, 더 큰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환자분들의 회복 경과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적절한 시기에 정형외과 어깨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성인의 20% 이상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어깨 통증을 겪게 된다고 되어 있고 최근 고령화와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모두 오십견이고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어깨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스트레칭 운동, 회전근개 강화 운동, 견갑골 안정화 운동 이 세 가지를 꼭 생활하셔서 건강한 어깨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